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열입니다. 진공관 얘기할 때가 됐죠.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고 오디오의 주기를 사계절로 보면 딱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 겨울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1년 내내 듣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평소에 진공관을 안 쓰던 분들도 진공관에 관심이 막 고조되는 그때가 딱 요맘때입니다. 찬바람 불고 하늘 파랗고 시원한 공기가 이렇게 코 속에 들어오는 딱 요맘때죠. 오늘 볼 제품은 특히 그래요. 이 제품, 이 에코라는 회사의 막내 인티앰프인데 이 제품을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저 앰프 언제 한번 꼭 들어봐야지 이렇게 막 호기심을 강하게 발동시킨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이름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제품의 이 디자인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확 끌어다니는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컨셉을 가진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반전이 생기냐면 어느 날 이 제품을 들어보고 그 이전에 이거를 어렴풋이 리뷰나 이런 걸 보고 그 내용 자체도 별로 이 제품에 호기심을 이렇게 동하게 못했던 그런 걸 제가 제 귀로 듣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리 말씀드린 이 제품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 초입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리고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지금 오디오 브랜드의 이 판도가 막 바뀌는 딱 요맘때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이 제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발음부터 바꿔야 돼요. 일단 에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에크코라고 새롭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EKCO 이 설립자 이름인데 에릭 커크햄 콜이라고 차라리 ECKO면 에코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데 EKCO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사람 이름이라서 에크코 뭐 그 발음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야 이 제품이 일단 다가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에크코는 브랜드 가치부터 새로 정립을 해야 될 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맛집으로 말하면 100년 된 노포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중간에 30년 정도를 이 간판이 안 보인 채로 여전히 운영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가게 이름을 모른 채로 그런 약 잃어버린 30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그 100년쯤 된 씨간장 그 원래 맛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다시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이 에크코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략 맞겠습니다. 회사 설립이 자그마치 1927년인데 설립자인 그 에릭 커크햄 콜이 진공관 수신기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하면 1922년이 회사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103년 전이죠. 제가 아는 오디오 브랜드 중에 그때 설립해서 같은 간판을 걸고 여전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오디오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출신인데 저희가 아는 제일 오래된 쿼드나 리크 같은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 생긴 게 3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들보다 10년은 앞섰던 회사죠. 그러니까 이 1920년대 초반 그러면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회사는 이 군수 기술을 갖고 있던 회사예요. 보통 오디오 회사 중에 꽤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의료 기술 쪽이거나 군수, 군납 관련한 그런 산업에 종사하던 브랜드가 꽤 선도한 기술력으로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한쪽에서 이렇게 설립자나 그 사주의 어떤 관심으로 음악적 애호관계로 오디오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 회사가 그래요. 이 레이더나 이 항공기용 항법 장치 이런 거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반경이나 기술의 정도가 꽤 앞서갔던 회사죠. 그렇게 해서 회사를 1927년에 세우고 1930년부터 50년 요 한 20년이 이 회사의 리즈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하이테크의 주류가 되던 라디오나 TV를 만들어서 그래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앞서가고 부흥했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게 된 이유는 유럽의 거대 가전사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필립스. 60년대 말에 필립스에 흡수가 되면서 브랜드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요. 필립스가 아마 이 회사 기술을 그대로 쓰면서 브랜드로 유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 짐작이긴 한데 그러고서 약 30년도 아니고 40년쯤이 지나서 거대 그룹인 IAG 그룹에 흡수가 됩니다. 필립스로부터 인수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 에크코라는 브랜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간단한 얘기가 이 에크코라는 브랜드의 100년 역사예요. 그래서 이 1920년대부터의 사운드, 그 사운드 전통이 어떻게든 이 현재 제품 소리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00년 넘은 노포가 최근에 생긴 대규모의 이 깔끔한 현대식 맛집하고 차별화되는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에코는 진공관 전문 브랜드고요. 이 제품은 이름이 에바, EVA. 에코 전체 제품 중에 막내인 인티앰프입니다. 이 위로 인티앰프가 두 단계가 더 있어요. EVH, EV55SE.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파워 앰프들이 있는 그런 패밀리 구조의 막내 제품인데 이 회사 제품의 컨셉을 알려드리자면 막내고 뭐고가 없어요.
일단 수치나 사이즈가 작아서 막내긴 한데 그래서 반경을 좁혀서 딱 이런 용도로만 쓰이는 이런 컨셉으로 제작한다기보다 막내가 오히려 저희가 듣는 일반적인 공간과 스피커와의 매칭에서 표준 정도가 되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확장이 되는 그게 좀 에크코의 특이한 제품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코의 막내 에바가 일반적인 수치와 스펙의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하고 거의 동급의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일단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출력이 불과 15W인데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제품 자체의 어떤 사운드의 키가 어디에 있냐면 전원 트랜스부터 입력단까지 출력을 고압으로 건 다음에 이미 드라이빙 파워를 이만큼 키워놓은 다음에 출력 수치는 낮게 책정을 하는 게 이게 좀 특이합니다. 물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운드의 품질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바람에 드라이브 파워는 출력 수치와 무관하게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뭐 이 진공관 앰프의 출력 수치라는 건 원래 솔리드 앰프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회사마다 일률적이지도 않고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처럼 출력 수치가 대략 이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낮은 출력 수치로도 드라이브가 대단히 뛰어난 앰프들이 있는데 이 에크코의 에버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품을 볼까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진공관 앰프인 건 당연한데 현 시점에서 앰프로서 트렌디한 기능들 특히 최근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빠뜨리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앰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진공관 앰프가 막연하게 뭐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감성으로만 듣는 앰프일 거라는 그런 편견이 이 제품은 현실이다. 사운드는 현실이고 일단 앰프가 됐다면 모든 장르를 아주 생생하게 잘 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런 원칙에 아주 철저한 앰프라는 것도 이 앰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축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앰프의 사운드 핵은 요 2열로 되어 있는 진공관 중에 요 뒤쪽에 있는 4개 이게 저희가 하는 출력관 중에 제일 작은 진공관 중에 하나죠. EL84 오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관이기도 하고 특히 이 기타 앰프로 유명하죠. 예전에 이제 비틀즈 시전 뭐 혹은 그 이전에 그 복스 같은 앰프에 들어가는 그런 기타 앰프죠. 최근에 이제 마샬 같은 그런 기타 앰프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운드 자체가 일반적인 오극관의 그 두툼하고 매시브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대단히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어요. EL84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운드가 당연히 달라지지만 태생적으로 이 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 자체의 특성이 중고역 소리가 대단히 매력적인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거의 A클래스 증폭단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순도 높고 생생한 소리를 내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베이스를 붙이고 드라이브 파워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앰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에바를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 파워를 낼 수 있는 키는 이 앰프 크기에 비해서 꽤 크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트랜스는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 그 셰시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어요. 안에 이 구조를 이렇게 뜯어볼 수는 없었지만 트랜스를 위쪽에 감아서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형태가 아니라 이 셰시를 관통해서 전체를 항하로 감은 그런 대형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 다른 앰프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트랜스의 규모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이 가운데 있는 ECC83에서 초단 증폭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위상 반전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서 양쪽에 있는 ECC82 두 개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출력관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전압 증폭을 한 다음에 채널별로 2개씩 있는 EL84로 최종 출력을 하게 되는 진공관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력이 빠뜨리질 않았어요. 일단 아날로그 입력은 RCA 언밸런스 입력이 한 조가 있고 특이한 게 디지털 입력이 3개나 있어요. 당연하게 동축, 광, 그리고 USB-B 입력이 있다는 게 이게 일단 눈에 띕니다. 이 사이즈에서 USB-B 입력을 두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내 안에 DAC가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디지털 출력을 해서 입력을 해서 써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블루투스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신호가 유난히 감도가 좋아서 제 책상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왜 소리가 안 나지 보면 얘 블루투스로 잡혀 있어요. 하여튼 블루투스 신호 굉장히 빠르고 감도가 높게 잘 잡는 블루투스 입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진공관 앰프를 오래 만든 회사 다운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볼륨 아래쪽에 이게 뭐에 쓰는 건가 봤더니 NFB 선택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래서 진공관 앰프 제작자들은 굳이 이렇게 선택 스위치를 두지 않고도 네거티브 피드백을 거는 앰프가 있고 걸지 않은 앰프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방식은 신호가 자기 규격에 맞지 않으면 되돌려 보내서 보정을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면 일단 드라이브가 좋아지고 신호가 좀 더 안정적이 되는 그런 장점이 이면에 자꾸 피드백을 시키다 보니까 순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저역과 고역을 보정하는 예전에 그 이퀄라이저처럼 그 하이엔드 앰프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그 회로 부품을 고급화시켜서 순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NFB를 고집하는 그런 앰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는 NFB를 쓰고 싶으면 쓰고 바이패스 하려면 바이패스하게 이런 토글 스위치를 두고 있다는 게 독특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스피커가 약간 음압이 낮거나 큰 유닛을 달고 있어서 드라이브가 좀 어려우면 NFB를 건체로 사용하고, 스피커가 이렇게 뭐 특이하지 않고 일반적인 드라이브도 가능하면 NFB를 뺀 채로 들으면 되거나, 혹은 크고 어려운 스피커도 순도 높게 듣고 싶으면 NFB를 바이패스해서 그렇게 시청하면 됩니다. 여하튼 이 작은 앰프가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두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작한 이 제품의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지, 100년이 넘은 노포의 최신 인터페이스와 이 트렌드를 가미한 그 소리는 어떻게 나올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진공관 앰프를 왜 써야 되는지, 이 구식인 진공관 앰프가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다른 앰프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뭔지 간단히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진공관 앰프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아직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소리의 진동 메커니즘이 사람의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사람의 감정을 바꿔내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만든 트랜지스터나 디클란스 증폭단으로 만든 앰프들 중에도 사람의 감정의 동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앰프들 많이 있죠. 근데 진공관 앰프는 조금 더 명쾌하다는 거죠. 진공관 앰프를 막연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하다,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의 절반은 틀려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막연한 게, 진공관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열이 나니까 소리도 따뜻하겠거니, 그리고 따뜻해서 몸이 편안한 느낌을 주니까 그게 소리가 편안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공관 앰프는 솔리드 스테이트나 그 이후의 트랜지스터 방식에 비해서 여전히 소리가 대단히 청량하고 생생한 소리를 냅니다. 그게 이제 관의 종류, 관의 구성, 입출력단의 회로 구성, 이거에 따라 소리가 여러 가지로 달라지지만, 진공관이 트랜지스터와 차별화되고 현재까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말한 그런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맑은 소리, 이쪽에 있다고 보시는 게 진공관 앰프를 바로 보는 그런 시선이 됩니다. 지금 이 앰프가 그래요. 출력이 15W인데 여기 한 15평 이상을 소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당연하게도 소리의 음량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낮은 음의 베이스와 이 중역대를 거쳐서 이 고역까지 전체 대역의 밸런스를 잘 맞춘 채로 그렇게 소리를 채워준다는 의미예요. 이 에바의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L84, 6BQ5하고 호환이 되는 관이죠. 이 관 특유의 그 높은 대역에서의 섬세하고 그 입자감이 좋은 그런 소리 있죠. 그게 이 앰프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거기에 다른 앰프들이 못 내는 차별화된 그런 영역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앰프들처럼 베이스를 박진감 있게 내고 큰 소리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안정감 있게,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공진이나 떨림이 없이 정확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회로를 갖춰 나간 게 지금 들으신 에코 에바의 사운드 품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곡도 사실은 좀 늘어난 게 이 곡도 좋고 저 곡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진공관 앰프의 고유 영역 중에 그 연속음 있죠. 진공관이 왜 현악기와 보컬이 좋다고 그러냐면 음이 연속으로 흐르는 그런 대표적인 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곡들은 그런 연속음의 이음매가 그 이후에 만든 솔리드 스테이트들보다는 여전히 우위에 있는 영역이 이 진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쁜 소리만 잘 냈느냐, EL84가 이 기타 앰프라고 그랬잖아요. 기타 소리가 또 기가 막혀요. 그래서 락 음악 듣는 재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앰프가 절정으로 가는 그런 순간은 어느 때냐면, 이 아주 미세한 소리 있잖아요. 미묘하게 거기서 음의 변화를, 이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음악에 저음이 살짝 아주 중량감을 주는 그런 저음이 섞여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미묘한 순간, 이런 음악 들을 때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비싼 다른 앰프들도 그렇게 정교하게 소리를 꼭 내준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품질의 재생을 내주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곡이 바로 마지막에 들은 두스 딜레망, 그 전설의 하모니카 주자죠. 두스 딜레망이 부는 그 미드나잇 카우보이, 이게 라이브거든요. 이분의 연주를 라이브로 들을 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 녹음한 이런 곡을 그 미세한 야금에서 이 숨이 드나드는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앰프 쪽에서 보면 이 곡을 그렇게까지 묘사해준 앰프들은 일단 출력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A클래스 동작을 하는 이음매가 아주 매끄럽고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에크코의 에바가 그런 소리를 내줍니다. 아주 큰 출력과 큰 스피커를 드라이브해야 되는 그런 앰프들이 있는 오랜 애호가라고 해도 뚜딜레망의 미드나잇 카우보이 같은 곡을, 그 곡을 들으시려면 이 앰프를 서브로라도 하나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점점 이 음악에 빨려 들어가는, 잠시 이 현실을 살짝 벗어나는 그런 아주 도취적인 소리를 내주는, 아주 음악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멋진 소리를 들려줬고요. 그리고 로자코비치가 연주하는 바 바이올린 협주곡 1번 1악장 이 부분, 합주가 나오는 부분까지는 일반 앰프들하고 약간 뭐 비슷한 정도인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분해가 돼서 들리는 정도는 비슷한데, 문제는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독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약간의 아주 여리고 섬세한 표현을 하는 이 바이올린 소리는 역시 또 에바만이 낼 수 있는 전유의 영역 같은 그 활이 현을 마찰하는 그 느낌 있죠. 로자코비치가 유명해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아주 여리면서도 보풀보풀하게 쭉 미끄러져가는 이런 스타일로 연주하는 바하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게 요 현이 시작되자마자 이 가을이 진짜 성큼 다가오게 하는, 눈앞에 막 이렇게 빨갛고 노란 색들이 막 떠오르면서 순간 또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거 들으려고 좋은 앰프와 좋은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거죠. 그리고 퀸과 데이빗 보웨이 언더 프레셔도 그래요.
이 곡은 의외로 조금 출력 높은 이 AB 클래스 앰프로 듣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공관 앰프가 훨씬 생동감이 좋습니다. 데이빗 보이나 프레디 머큐리의 보컬이 그렇고 무엇보다 처음에 나온 존 디콘의 베이스 소리가 그래요. 둔둔둔두두둔둔 둔둔둔두둔둔. 이 베이스도 픽업을 거쳐서 떨려 나오는 이 소리가 듣는 시스템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른데 역시 기타 앰프에 쓰이는 EL84의 소리가 주는 독특한 베이스의 질감 같은 게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가 대단히 생생하게 들린다는 거. 언더프레셔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40년이 넘은 이 곡에 또 쉽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들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 이 곡이야말로 진공관 앰프 특유의 그 청량함, 밤새 비가 내리고 나서 아침에 개인, 코끝이 새큰한 그런 아침의 맑은 공기,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이 고가의 하이엔드 기기라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건 아실 텐데요. 진공관 앰프 역시 그런 걸 잘합니다. 물론 모든 진공관 앰프가 이런 소리를 다 잘 내는 건 아니고 어떤 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가을이 됐다고 해서 진공관 앰프를 들을 만한 걸 이렇게 찾아봐도 몇 없어요. 최근에 새로 출시된 그런 진공관 앰프도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전의 앰프 중에서도 당겨오는 이 앰프로 소리 듣고 싶다 이런 앰프들이 머릿속에 몇 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코의 에바, 이 앰프는 정말 신선했어요. 이게 반드시 막 화려하고 이쁘다고 할 수는 없는, 하지만 음악이 나오는 순간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디자인이 됐구나, 그런 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이 앰프가 아주 매력적이고 이쁘게 보입니다. 이 작은 사이즈의 앞쪽에 이런 VU 미터까지 작게 둔 이런 것도 아주 깨알 같은 재미고요. 앞에 헤드폰 출력 6.3mm 헤드폰으로 꽂고서 그렇게 헤드폰을 듣기에도 아주 좋은,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착하죠. 대략 한 100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대로 스피커에 연결한 다음에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그냥 들어도 지금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에코에바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갈수록 더 그렇지만 가을 짧습니다. 이때 이 에코에바 같은 앰프로 들은 음악은 아마 평생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좋은 음악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